안녕하십니까, 가을 전어 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는 한마바퀴라는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 몸을 좀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실제로 봤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포스를 남달랐던 몸을 가진, 제 강력해 보였던 선수를 한번 제가 한 4분 정도를 제가 딱 기억나는 선수들이 있어서 한번 그 선수를 직접 봤던 소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썰을 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선수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인데, 마에다 아키라라는 분이에요. 마에다 아키라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저희 무하마드 알리를 기억하시는 복싱 선수, 복싱의 전설이죠. 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분을 기억한 분이 계실 거예요.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분이 이제 프로레슬링 선수이시지만은 거의 MMA, 일본에서 MMA가 태동이 될 적에 거의 시조새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랑 거의 같은 세대라고 봐도 무방한 분이에요. 마에다 아키라라는 분이. 마에다 아키라라는 분이 또 유명한 게, 저희 알렉산더 카렐린이라는 레슬링의 전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어느 정도로 전설이냐면은 13년간 선수 생활을 하면서 무실점했던 선수고, 실점을 아예 뺏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1점을 빼앗겨서 올림픽에서 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반칙을 해서 1점을 빼앗겨서 입상을 못한 전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알렉산더 카렐린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말이 좀 세서 말씀드리면은, 헤비급 그레코로망 레슬링, 그레코 레슬링 국가대표였어요, 러시아에서. 근데 헤비급을 감량해서 내려오는 몇 안 되는 정말 엄청난 헤비급이었어요. 헤비급 한계 체중을 감량해서 내려오고, 헤비급인데도 체지방률을 거의 10% 아래로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선수예요. 좀만 이제 투기 종목을 아시거나 좀 이제 와일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알렉산더 카렐린과 MMA 시합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에다 아키라가. 전설적인 시합이에요. 굉장히 좀 시합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막 뭐 카렐린 그분은 이제 레슬링 선수여서 레슬링밖에 할 줄 모르는데, 격투기 시합을 갑자기 올려와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종합격투기의 역사적인 태동이 될 쪽에, 처음에 시초일 쪽에 역사적인 시합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을 제가 어떻게 봤냐면, 제가 18살 때 일본으로 MMA 시합을 처음 데뷔를 했을 때 졌어요. 졌는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처음에 시합을 갈 적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데뷔 전에 일본으로 가지니까, 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1분 30초 만에 KO가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좌절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딱 탔어요. 탔는데 앞에 엘리베이터가 배경이 까맣더라고요. 되게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가 뭐 공사를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까만 배경이길래 그냥 좌절한 상태로 있었는데, 누가 제 어깨에 손을 빵 올려놓더라고요. 돌아봤는데 마에다 아키라 그분이 저한테 올려놓고 저한테 이걸 해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와, 그때 시합은 졌지만 마에다 아키라라는 분을, 격투기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평생 해도 보기가 힘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면서 멋지다, 나이가 어린데도 정말 시합 멋있게 잘 받고 장래가 촉망된다, 정말 격투기의 시주새 같은 분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까만색 벽지처럼 보인다고 했었는데, 까만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그분이 진짜로 몸이 크다는 게, 뭔가 이런 웨이트를 해서 노력으로 얻은 그런 몸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타고나게 큰 정말 곰 같은 느낌의, 진짜로 엘리베이터 뒷자리를 혼자 다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몸 보고 주눅 든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소개했던 선수이자 대선배, 뭐 보이지도 않는 선배죠, 마에다 아키라라는 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멜빈 매너프라는 선수입니다. 멜빈 매너프. 제일 유명한 건 추성훈 선수와 윤동식 선수와 시합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제가 실제로 봤던 거는 로드 FC 009라는 대회에서 김재영 선배님과 시합을 했을 적에, 시합이 끝나고 내려오면서 제가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사진이 지금 지워져서 없더라고요. 멜빈 매너프 선수를 정말 바로 옆에서 제가 셀카를 찍을 정도로 가까이서 봤었는데, 멜빈 매너프 선수를 두 번째로 생각이 났는데, 포스가 어땠냐면은, 그 당시에 별명이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인간 사냥꾼이고, 딱 봤을 때 느낌이 지옥 간수장 느낌? 흑인이고, 정말 진짜 눈이, 정말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일반인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한데, 키가 저만한데
키가 저랑 비슷하거나 할 거예요. 근데 체중이 90 중후반대로 나가는 선수인데도 K1이라는 대회에서 헤비급 선수들이랑도 막 싸울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선수예요. 그리고 몸을 제가 만져봤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몸을 한번 만져봤었는데 그렇게 근육질이면서도 몸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탄소섬유라고 해야 될까요? 몸이 굉장히 두껍고 좋은데 말랑말랑하고 되게 탄력이 넘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이랑 시합을 하게 되면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포스를 자랑했던 선수고, 그 이 선수가 또 1억 하나 있는데 마커헌트라는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마커헌트라는 선수와 K1 연말 대회에서 둘이 싸운 적이 있는데 체급 차이가 그 당시에 30kg가 40kg가 났어요. 멜빈 매너프 선수가 3, 40kg가 정도 가벼운 체중이고 마커헌트 선수가 3, 40kg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근데 멜빈이라는 선수는 일본에 와서 시합을 뛰러 온 게 아니라 같은 체육관 선수가 시합을 뛰어서 이제 세컨드 이제 보조를 봐주러 왔었는데, 그 마커헌트라는 선수가 갑자기 당일날에 시합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멜빈이라는 선수가 시합을 뛰러 온 게 아닌데 일본에 오고 나서 시합 전날에 오퍼를 받아서 그걸 수락했어요. 웃긴 건 바로 한 10초 만에 KO를 이겼습니다. 멜빈 선수가 40kg 나는 선수를. 되게 이거는 MMA 역사상 되게 충격적인 KO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충격을 안겨줬던 시합이고, 오늘 멜빈 매너프 선수가 정말 또 기억에 남아서 두 번째로 언급을 해봤고, 세 번째는 밥셉 선수를 제가 뽑았는데, 밥셉 선수는 로드 FC에서 굉장히 이제 막 개차량 행사 때나 시합도 뛰신 적이 있어서 많이 실제로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몸 크기에 대해서 물어볼 적에 저는 무조건 부동의 1순위는 밥셉 선수를 뽑거든요. 그 크다는 말이 말로 형용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큽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로드 FC 오세 쪽에는 체중이 좀 빠지신 상태로 기억하고 있어요. K1에서 한참 활동할 때보다 체중이 좀 빠지셨던 상태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빠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딱 보는 순간 싸울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주먹을 낼 엄두를, 만약에 이 사람이랑 싸운다는 가정하에 케이지에 딱 쓰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펀치를 뻗는 것조차 제가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거대하고 원래 NFL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K1에 맨 처음에 데뷔를 했을 당시에 몸의 그 신체 스펙이 키가 한 190, 한 3, 2 정도에 몸무게가 한 160kg대 나갔었는데, 그 몸으로 100m를 12초, 13초 만에 줄파할 정도로 엄청난 운동 능력도 겸비하고 있었고, 데뷔를 하자마자 K1 거의 뭐 3회, 4회 우승했던 선수를 두 번으로 다 KO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데뷔를 하자마자 엄청나게 그 타고난 신체 스펙으로 이제 수많은 선수들에게 이제 좌절감을 안겨줬던 그런 선수였고, 밥셉이라는 선수를 보고 나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난쟁 다른 크다는 선수들 볼 때마다 작다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에서 느껴진 아우라는 단연 탑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세 번째는 밥셉 선수를 한번 이제 말씀드려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제프 몬슨이라는 선수를 제가 이제 했는데, 제프 몬슨이라는 선수는 앞서 제가 말하는 마이다 아키라 그리고 멜빈 매너프, 밥셉 선수를 통틀어서 단연 포스로 치면은 이 제프 몬슨 선수가 저는 제일 무섭게 느껴졌었고, 진짜 와,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정말 제일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봤을 적에. 왜냐면은 제프 몬슨 선수가 마찬가지로 격투기에서 거의 1세대급의 선수고, 수많은 헤비급 선수들이랑 했었고, 저희가 많이 하는 효도르 선수와 또 이제 UFC 저희 라이트급 챔피언 또 헤비급 챔피언 두 체급 챔피언을 했던 다니엘 코미오랑도 싸웠던, 그러니까 완전 전설적인 선수예요, 제프 몬슨 선수가. 그래서 로드 FC 010 대회에서 이제 강동국 선수와 대회에 출전을 했었는데, 그 동국 형님이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훈련도 같이 했던 레슬링 국가대표 전 형님이셔서 훈련도 도와드리고 이제 시합 때 봤었는데, 시합 끝나고 이제 사진도 제가 이제 여기 올라갈 건데 제가 사진을 같이 한번 찍었어요. 근데 일단 이 제프 선수가 유명한 게 웨이트를 되게 하드하게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막 제가 그 영상이 어디서 봤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웨이트로 서킷을 도는데 보통 저희가 서킷이라고 하면은 가벼운 무게로 되게 한 1분 이런 식으로 도는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데드리프트를 막 240, 바로 벤치를 180 막 이런 식으로 막, 자, 인간의 상상을 좀 뛰어넘은 식으로 웨이트를 하시고, 그 힘에서 기반된 주짓수 기술이 엄청난 선수예요. 그래서 노사우스라는 그런 포지션과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 내에서는 못 잡은 상대가 없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그래플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의 초 1류급이죠. 그런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몸이 엄청나게 근육질이에요. 완전 근육질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보디빌더인가 싶을 정도로 몸의 모든 근육이 발달이 잘 되어 있고 문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문신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서 사진 찍으러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한 10초 동안 고민을 했어요. 포스에 제가 너무 눌려가지고 그냥 괜히 무섭더라고요. 진짜 막 괜히 말실수하면 제가 막 척추 접힐 것 같고 안박을 해서 팔 꺾여서 막 팔 부러질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와 진짜 사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게 제가 느낀 게 멜빈 선수나 제프 몬스 선수나 그 당시에서는 관중들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선수고 미지의 선수 같은 볼 수가 없는 선수였는데 로드 FC가 불러서 경기를 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좀 짓궂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멜빈 선수한테는 막 진짜 막 등짝 때리면서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웃으면서 다 받아주더라고요. 진짜로 막 화가 날 법도 한데 제프 몬스도 마찬가지로 포스는 정말 멜빈 선수나 그런 선수랑 비교할 게 안 됐는데 정말 사람들이 짓궂게 막 사진 찍자고 막 달려들고 뭐 어떻게 하는데도 웃으면서 진짜 그 웃음소리를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동네 피곤한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웃으면서 사진을 다 찍어주시는데 그래서 또 반전 매력을 느꼈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제가 이제 이두 포즈를 같이 뭐 바이셉스 이 포즈 잡아서 사진 찍자고 했었는데 진짜 엄청 수줍으면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찍으면서도 뭔가 제가 사진 찍으면서 뭐 실수하지 않을까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굉장히 막 영어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영어여서 아무튼 이제 와 정말 되게 반전 매력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 몬슨이라는 선수가 앞서 말한 그 세 명의 선수보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포스가 굉장히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프 몬슨 선수를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외전으로 한 명을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선수를 말씀드릴 때 그때 일본 시합에서 코사카 치요시라는 선수도 본 적이 있어요. 코사카 치요시는 정말 아는 분들만 알 텐데 프라이드에서 효도루 선수랑 싸웠던 일본인이에요. 근데 그 효도루 선수가 그 코사카 치요시랑 시합을 하고 나서 헤드버팅으로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찢어져서 경기가 무효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코사카 치요 선수를 연골 왜 했냐면은 프라이드가 그 당시 헤비급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코사카 치요시는 그 중에서도 동양인이고 헤비급을 뛰는 사람 치고는 되게 큰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로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정말 거인이고 도깨비가 생각이 날 정도로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뭐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노력과 이런 다른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을 봤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런 선수를 못 볼 수도 있었는데 운 좋게 저는 그런 선수를 볼 수가 있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사진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상인물이 아닌 실제로 봤던 선수들 중에서 강력한 포스를 자랑한 선수들을 한번 4명을 꼽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 제프 몬슨 선수요. 제프 몬슨 선수. 저 제프 몬슨 이분은 사진으로 올라갈 거예요. 또 올라갈 건데 많은 사진이 올라갈 텐데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문신이 이게 문신 때문에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신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사람 같아요. 문신이 자기 몸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포스를 자랑했었고, 그러니까 각 선수마다 느껴지는 느낌이 달랐는데 단순히 와 진짜 무섭다, 정말 포스가 장난 아니다 하는 선수는 제프 몬슨 선수였고, 그리고 이제 멜빈 매너프 선수도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멜빈 매너프라는 사람이랑은 정말 이 사람이랑 심지어 저랑 같은 체가 미들급이에요. 미들급인데 이 사람이랑 싸우게 되면 제가 목숨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몸을 만져봤을 때 그 느낌이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인 제일 최고의 포스가 최강이었던 선수는 제프 몬슨 선수고, 멜빈 선수한테 제가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최근에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소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알렉산더 카렐린이랑 싸웠던 사람도 만나보고 이게 나름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훈장과 좀 이제 술 안주거리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제가 실제로 봤던 느낌을 말씀 한번 드려봤고, 또 다음에도 재밌고 이제 좀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